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 병역법 가속화로 정정 확대 임상 3상이 4개입니다. 자, 수급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8만주, 장중에 이제 한 12만주까지 갔다가 8만주대로 매도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는 한국, 신한 쪽에서 매도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장중 97,500원권 이제 고가 찍고 움직임이 연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10시 한 30분 이후로부터 속보가 나왔죠. 이란의 이스라엘 이제 공습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위기 관련되는 뭐 유가 관련되는 테마주, 그 다음 방산주, 농산물, 해운주 여기를 제약을 하면 대부분 종목이 지금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3%, 4%, 5%, 6% 이렇게 급락하면서 지수 영향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지금 2500선 중반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어떤 반등을 무력하게 바로 지금 내려가 버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어제 양봉 반등을 바로 무력화시키는 음봉이 나와서 825선까지 3% 넘게 일단 빠지는 급락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대로 보시게 되면 다 이제 10시 이제 반 이후에 속보가 알려지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이거든요. 지금 1.67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국내 영향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 종목들이 이제 다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살짝 이제 뭐 거의 보합권에 시작해서 아침에 이제 97,500원 흐름 나오고 95,000원대의 지지 흐름을 조금 이제 나오는 흐름으로 좀 움직이다가 이제 10시 반 이후에 시장 리스크가 나오면서 93,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94,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급상 흐름 속에서는 프로그램이 장중 한 12만주대까지 좀 매도가 나왔다가 오히려 지금 그 뒤로는 이제 매도세는 좀 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신한은 이제 매수 쪽에 있다가 매도로 갔고요. 오늘은 한국 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집중되고 있죠. 그 다음 외국계 이제 JP 모간 서울 이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여전히 여기 물량들이 증가되어 있고, 신한이 항상 중심이었는데 오늘 한국 투자 쪽으로 창구를 조금 옮기면서 지금 매도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제 어제 이틀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올리면서 연속된 양봉의 어떤 기대감을 좀 또 가졌는데, 지금 올선 부분에서 살짝 지금 이제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양봉의 시가들은 유지를 하면서 지금 밑꼬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보가 계속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 테마주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5장의 이제 이 흐름들이 밑꼬리 형태가 나오는지 안정감을 찾는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 되는 어떤 시장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자금의 어떤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장중에 뭐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쉽지 않겠죠. 투신,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계 쪽도 기관과 더불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막 밀린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하락 흐름세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닌 병용요법, 그러니까 단독이든 병용이든 항서제약은 이 부분들을 R&D를 중국에서 1등이고 전 세계로도 보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8위거든요. 상당히 많은 이제 R&D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파티닙으로 이제 리보세라님이 명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스타디 페이지를 보면 그 1상에서 62개, 2상에서 367개, 페이지 3에서 56개가 지금 진행되고 이제 페이지 4에서도 11개거든요. 승인되고 난 다음에도 후속도 이제 임상 사상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의 임상의 규모가 510개 정도가 임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전성을 이제 답보한 게 이제 1상이고요. 그 다음에 2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유효성, 에피시컨시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3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56개 관련되는 부분들의 임상 스터디 페이지가 나올 만큼 항서제약의 어떤 R&D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한 데이터를 있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 삼성으로 이 R&D 개발을 해서 파트너십을 동반해서 이제 추가 이제 정적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는 단독이든 병용이든 다양한 어떤 이제 외부 쪽의 러브콜도 뭐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리보세라닙과 이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 난소암 병용요법으로 시판허가를 획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단계의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대 임상이 4개로 밑단에 보시게 되면 이 브라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여기 돌연이 있는 허투, 요것도 이제 EGFR 관련되는 부분 타켓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제 이게 나타나지 않는 유방암 쪽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플루조파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그 다음에 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암의 줄기세포가 제거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리크런치, 재발에 우려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환자를 위해서 보조요법입니다. 이것도 보조요법으로 이제 이 리보세라믹 함내주만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임상. 그 다음에 진행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술을 해서 이 부분 뭐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이제 진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위암, 위식도암. 그러니까 위하고 이제 식도하고 이제 그 경계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제죠. 옥살리프라틴과 카페시타빈, 여기하고 이제 결합한 부분. 절제 불가능한 것은 이제 unresectable한 간세포암, 리보세인 캄넬리주맙에다가 이 항색전술. 기존의 어떤 이제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의 종양의 크기가 이제 뭐 수술하기에 좀 커졌던 부분들을 이제 줄이는 어떤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가 안 됐을 때 이제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다가도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마 관련해서 얹어서 이제 3상.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글로벌 3상 관련되는 기대감이 좀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리보세라니까 플루조파릭, 그러니까 플루조파릭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병용.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은 티슬레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그 병용으로 진행되는 어떤 현지의 어떤 이제 중국 사이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난소암에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타켓입니다. 파프 관련해서 여기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한 형태인데, 여기에다가도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 백금 치료 위에 유지요법으로, 유지한다는 말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암의 어떤 재발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작년 8월 달에 NMPA로부터 품허가를 받았던 부분. 그 다음에 리보세라는 이미 이제 2004년도에 그 폴첸 박사의 어드벤처로부터 이제 판권을 이제 중국 쪽 가져와서 개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해와서 한 10년 정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위암 3차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말에 이제 간암 2차 치료제, 그 다음에 작년도 초에 이제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까지 승인받았고, 최근에 이제 중국판 이제 NCCN 쪽에 그 프레퍼드 레지먼으로 이제 등재가 될 만큼 굉장히 이제 뭐 다른 경쟁 약물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효과라든지 부작용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과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서 나타나 있던 수없이 많은 이 R&D 관련되는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서 이제 좀 골랐어요. 글로벌 타켓으로 할 만한 부분들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선행 연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임상 설계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중국 쪽에서는 임상을 할 만큼 인구도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임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뭐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을 설계할 때도 굉장히 뭐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어드벤처 연구소는 2004년도에 중국 판권 항서제약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했는데,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지금 이제 HLB가 100%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20년도죠. 한 600억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중국 권리까지도 사들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6일 최종 허가, 이 포드파 골 데이터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D-27일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최종 허가 과정까지 빨리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 리스크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제 95,000원 회복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거고요. 종가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회복하면서 이제 맞춰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